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저번 시간에 홀짝 구하는 거를 했었죠?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인 약수 구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8이라고 적어 놓은 게 8에 대한 모든 약수를 다 구해보자 입니다. 자, 그러면 새 파일을 열어서 일단은 요거 전에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쉬운 거 먼저 거쳐서 요거를 해보면 이렇게 할게요. 자, 숫자 n이 입력이 되어서 숫자 n을 입력해서 하였을 때 n이 뭐죠? 뭐 중간에 n이 8의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입니다. 기준은 제가 그냥 중간에 8로 잡았어요. 8이라는 숫자로 잡고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 5, 뭐 4, 7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가 8의 약수면은 오케이. 약수가 아니다. 그러면 no를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요거 저번 시간에 우리 홀짝 구하는 거 기억나시는가요? 홀짝 구하는 거 우리 어떻게 했었냐 하면은 거기서 조금 변형을 해서 들어갈 겁니다. 홀짝 구할 때 n을 입력을 받았죠? int input n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if 문으로 2를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n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짝수. 자, 그리고 아니었다. 이때는 홀수.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해서 내가 n을 입력했을 때 얘가 8의 약수면은 오케이. 아닐 때는 no가 찍히도록 변형을 해봅니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여기 지금 3분 되어 있는데, 그죠? 시간이 3분 되어 있는데,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인트, 핵심은, 자, 요, 퍼센트 기호를 잘 이해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섯 시 5분이 되면은 바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이때 단 뭐 들어오는 숫자는 뭐 n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걸려있다 치고 코드를 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보다 8보다 크다. 그럼 당연히 약수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이따가 배수를 구해볼 때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걸어줄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할 때의 조건이에요.
내가 그냥 입력을 할 때 애초에 이 숫자 범위 외에 숫자는 안 들어온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풀어볼게요. 여기는 일단 OK와 NO로 바꾸고 아니면 한글로 약수입니다. 약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여기 식에 들어와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약수라고 n이 8이 약수라고 한다면 여기서 8이 앞에 오고 그죠? n을 이렇게 나눴을 때 n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n의 숫자들은 다 8의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렇게는 8을 1로 나누었어요. 나머지 0 맞죠? 2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0. 4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0. 8일 때도 나머지가 0.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구할 때는 요렇게 퍼센트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값이 0이 되는 그 값들을 찾아주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여기서 제가 한 3을 넣어 볼게요. 3은 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뜨고 4를 넣어보면 4는 약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응용을 해서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자, n을 하나 입력을 해서 걔가 8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보세요. 배수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조건은 당연히 여기서는 n은 8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들어온다라는 조건이 미리 걸려있다 치고 자, 얘를 바꿔봅니다. 여기 글자가 배수입니다.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방금 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보면은 얘는 이제 그렇게 시간 길게 끄지 않겠습니다. 자, 바로 보면은 요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자, 약수일 때는 이 n이 8보다 작은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8에서 얘를 이제 나눠서 값을 찾았는데 지금 두 개의 입장이 이제 배수를 찾을 때는 반대가 되죠. 반대가 되기 때문에 요대로 놔두고 뭐만 바꾸면 되냐? n의 자리와 아이고, 한영키가 8의 자리를 이렇게 바꾸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n이 16이었다. 그러면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래서 배수입니다. 이렇게 값이 딱딱 맞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옆으로 두고 실행을 하면은 배수인 거 16을 넣었을 때는 배수입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실행 여기서 17을 넣었을 때는 배수가 아닙니다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배수와 약수 찾는 방법은 예식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두 개의 앞뒤 위치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뭘 해볼 거냐 하면은 이제는 n을 입력했을 때 n의 모든 약수 구하기입니다. 모든 약수 구하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조금 응용을 해서 포문까지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포문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n이 5였다. 그러면 포문을 1, 2, 3, 4, 5 1에서부터 5까지 숫자가 다 나올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들 중에서 내가 얘의 약수를 다 찾기 위해서 아까 전에 약수를 찾았던 이 부분의 식을 활용을 그 포문 안쪽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포문과 if문의 중첩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요것도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1에서부터 n까지의 모든 숫자를 다 검사해서 약수인 것만 프린트해서 출력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뭐 5를 넣었을 때는 1과 5가 프린트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보는 시간을 들였을 때 아마 빨리 해결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초보자분들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느 정도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이런 부분만 뭐 물음표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해결을 할 수 있겠다 싶으실 텐데, 만약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좀 막막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초보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요만큼을 지우고 포문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포 아이인 랭 해서 여기서 내가 1부터 n까지 숫자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 n 플러스 1로 i 값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if 문으로 검사를 하죠. 자, 근데 아까 전에 A와 B가 있고 이렇게 나머지 값을 검사를 했을 때 내가 기준이 되는 숫자가 앞에 있고 약수를 찾고자 하는 숫자가 뒤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준이 되는 숫자는 저는 이제 I, 5죠. 5는 N이죠. N. 얘를 어떻게 I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을 0인 거를 찾아서 프린트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건 I 이렇게 프린트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으면은 약수를 구하는 게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옆으로 잠깐 빼서 좀 큰 숫자를 넣어볼까요? 약수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100, 10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4, 8, 5, 10, 20, 25, 50, 100 이렇게 약수들만 골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 n을 입력을 했을 때 n의 배수를 구하는데 배수는 모든 배수 구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왜? 끝이 없죠. 개수에 이제 한계가 끝이 없기 때문에 n의 배수를 구하는데 100이하, 100이하의 값에서만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배수값을 다 구해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라고 넣었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5, 10, 15, 20 이렇게 해서 100이 하니까 마지막에는 점점점 해서 10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요 값들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는 내가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수를 구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숫자의 배수들을 구하는데 배수는 이제 전부 다 구해라. 그러면 끝이 없어지기 때문에 100까지, 범위를 100까지로만 두겠습니다.
감이 오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서 일단 범위 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1부터 100까지 이제 모든 수를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n까지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1부터 100까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1, 100일 이렇게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만 바뀌면 돼요?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n과 i의 자리만 바꿔주면은 내가 약수를 찾던 게 배수를 찾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i, 여기가 n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실행을 시키면 n에 5를 넣었을 때 이렇게 1에서부터 100 사이에 있는 5의 배수가 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약수와 배수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소수도 한 번 더 알아볼 거예요. 소수는 제가 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렸는데 그래서 소수란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죠. 개인 자연수. 그래서 약수가 두 개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 1이랑 자기 자신 이렇게밖에 약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껴있는 약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2, 3, 5, 그 다음에 7, 11, 13 뭐 요런 친구들입니다. 요거. 자 그러면은 미션입니다. 미션. n을 입력받아서 약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세요. 이렇게 n을 입력받아서 이거가 약수면은 약수입니다. 약수가 아니면 약수래요. 소수죠, 소수. 소수면 소수. 소수가 아니면 소수가 아니다. OX로 표현하셔도 되고 true false도 표현하셔도 되고 요거를 판단하는 식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앞에서 했던 약수 배수를 조금 응용을 하면서 포문까지 응용을 하셔야지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자 약수 찾는 게 일단 들어가 있죠. 방금 우리 오늘 배운 약수 찾는 게 들어가 있고 개수가 두 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제 개수 세는 알고리즘 한번 배웠죠. 카운트해서 개수 세는 거 말고 그거 말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몇 개인지 일일이 따져가지고 하나씩 다 비교해서 개수 세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개수가 두 개다 하는 거는 이 개수 세기에서 배운 알고리즘도 써야 되겠죠. 자, 한번 만들어 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거의 20분이죠. 한 4분 정도까지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크신 작은 화면에서 입력해서 요거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요게 안 열려 있으신 요렇게 돼 있는 상태면은 얘만 떠 있죠. 얘만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파일에 보면은 new 파일이 있어요. new 파일. 그래서 얘를 누르면 연습장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요게 뜹니다. 얘가 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제가 하는 것처럼 코드를 적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할 때는 여기 런에 있는 런 모듈을 누르시거나 단축키가 F5번이거든요. F5번을 해서 실행을 시켰을 때 이제 여기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에 있는 new 파일을 열어서 코딩을 하고 실행할 때는 F5번으로 다시 실행해서 여기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2분 정도 더 남았죠? 열심히 풀어보세요. 이쯤이면 해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빈 화면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어서 써내려, 이어서 쓰는 건 안 됩니다. 왜냐면 코드가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있고 밑에서 또 뭐 이렇게 내가 선 표시해 놓고 밑에서 또 막 코드를 적게 되면은 이렇게 막 블라블라블라 적게 되면은 얘는 이제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것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이번에 했던 예제를 또 실행을 해요. 그래서 그게 싫으시면은 주석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걸 지우고 가야 됩니다. 저는 계속 이제 지우죠. 하나씩 지우죠. 그리고 지우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자, 이게를 이제 남겨놓는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풀었던 코드를 남겨놓는 심리일 것 같아요. 근데 복습을 할 때도 내가 남겼던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백지에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실력이 훨씬 더 빨리 늡니다. 그리고 코드는 여러분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있어요. 여기도 다 있어가지고 무조건 연습할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에 문법은 다 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 이제 문법을 다 했기 때문에 기초 딱지를 좀 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무조건 백지에서 코딩하는 거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실력이 빨리 올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n을 입력을 받았어요. n을 입력을 받았으면은 이 n을 1부터 n까지 아까 포문을 했던 것처럼 쫙 검사를 해요. 쫙 검사를 하는데 자, 한번 다시 적어볼까요? 포문에서 for i in 랭 해서 1, n 플러스 1까지 검사를 하고 아까 이 포문에서 이렇게 있었죠. n을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다 라고 해서 아까는 여기서 프린트를 해서 약수들을 다 출력을 해줬어요. 출력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에 개수를 세야 돼요. 개수를 세야 되기 때문에 얘를 개수를 셀 수 있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0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내가 약수를 하나 찾을 때마다 이 count의 값을 플러스 1씩 증가를 시켜주면은 그러면 약수를 2개 만나면은 이 count 값이 2가 되는 거고 약수가 뭐 1에서부터
8까지였다. 그러면 8의 약수는 아까 1, 2, 4, 8 4개였죠? 4개다. 그러면 이 카운트의 숫자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포문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가 2라고 한다면 걔는 이제 소수가 맞죠. 약수의 개수가 2개인 거니까. 근데 2가 아닌 다른 모든 개수들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if 문을 여기서 마지막에 작성을 합니다. if 만약에 이 카운트가 2라면 그러면 프린트 저는 OK라고 할게요. 약수일 때는 OK. 자, else 2개가 아닌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닌 다른 개수였다라고 한다면 no라고 찍어주겠습니다. 얘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옮겨가지고 실행을 해서 보면은 약수가 아닌 거 10을 넣어볼게요. 10을 넣으면 no라고 찍히죠. 그리고 여기서 궁금하면 카운트도 한번 개수 찍어보세요. 자, 그럼 카운트가 4가 나오죠? 왜? 얘는 지금 약수가 1, 2, 5, 10 이렇게 4개였잖아요. 그래서 이 카운트가 우리 눈에는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코드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이고 이거를 마지막에 검사를 했을 때 2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는 이 no라고 하는 것만 보이게 됐던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다시 실행을 해서 약수인 거 넣어볼게요. 7 넣으면 OK가 뜨죠. 이렇게 해서 요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에 이렇게 딱 알고리즘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문에 if문이 중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내가 카운트라는 것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수 만드는 거 우리 방금 위에서 배웠던 거 요것도 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과적으로 요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 이건 이제 같이 실습은 안 할 거예요. AB를 입력받아요. AB를 입력받아서 A에서부터 B가 사이에 있는 소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 A, B에서 그러면 이제 범위는 무조건 A가 작아요. A가 작은 숫자고 B가 큰 숫자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A, B가 3에서 A는 3이었어요. A는 3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B는 얼마라고 할까요? 10이 들어왔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값은 3에서부터 10, 3, 4, 5, 6, 7, 8, 9, 10 이렇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수가 몇 개 있나요? 지금 얘 소수잖아요. 1개. 여기도 있고 2개.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면은 3개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결과적으로 3개. 이렇게 나오는 알고리즘을 짜는 거는 여기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코드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되냐 하면은 이 밖에 포문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는 뭐 시간 관계상 같이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얘까지 같이 풀지는 않을 건데 꼭 한번 요거를 도전해 보세요. 아시겠죠? 소수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만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많은 개수의 숫자들을 다 검사를 하나씩 해서 그 중에 소수가 몇 개인지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자리수 계산을 하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리수 계산. 이거는 뭐냐? 자리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에서 자, 제가 만약에 아무런 숫자나 적었어요. 뭐 3, 4, 1, 30 이렇게 4130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 얘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1의 자리는 값은 얼마냐? 0이죠. 0.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의 자리는 값이 얼마냐 하면은 3이죠. 3. 그리고 100의 자리.
100의 자리는 값이 얼마냐? 1. 마지막 1000의 자리. 값은 얼마냐? 이거는 4입니다. 라고 내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따로 찢어서 잠시만요. 네, 음소거 잠깐 했어요. 자, 이렇게 다 따로 찢었을 때의 값을 찾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찾는 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거를 숫자로서 다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숫자로 다뤘을 때는 얘가 3이라고 하는 게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3이라고 하는 게 30이 뜻하는 거죠. 30이 뜻하는 거고 얘는 100을 뜻하는 거고 얘는 선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10의 제곱수를 이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공부분을 다 잘라내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 숫자값 자리에 숫자값만 남기는 방법을 하나 해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방법이에요. 얘는 좀 어려운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 리스트나 문자열이 파이썬에서 굉장히 처리하기 좋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활용을 해서 리스트랑 문자열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냥 얘를 숫자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4103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 덩어리로 취급을 하고 이걸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애, 두 번째 있는 애, 세 번째 있는 애, 네 번째 있는 애 이렇게 순서만 가지고도 자릿수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둘 다 쉬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미션을 낼게요. 어디 갔죠? 자, 이게 정답 코드인데요. 여기서 제가 물음표 자 이렇게 물음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물음표 처리를 하고 얘가 맞나요? 얘가 맞나? 여기서 하나 입력. 이게 위에 예시가 하나 더 값이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를 숫자 하나 입력.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1의 자리부터 이렇게 각각 찢어서 다 프린트를 아닌데. 그러면 요거 지금 그때 제가 다른 문제를 살짝 만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숫자를 n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 n에는 얘를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아무 숫자나 그대로 넣고 자, 이 숫자는 어떤 숫자가 될지 사실 모르는 랜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랜덤 값. 자,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거는 int 인풋을 통해서 입력을 하나 받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숫자를 하나 입력을 받을 건데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1이 들어왔을 때는 1의 자리를 의미를 합니다. 2가 들어왔을 때는 10의 자리를 의미를 해요. 3이 들어왔을 때 100의 자리를 의미를 하고 4가 들어왔을 때 1000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리 찾고 싶은 자리 수를 여기다가 적어 넣으면 마지막에 중간에 블라블라블라 코드가 되고 자 프린트가 이루어지는데 프린트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나오는 거예요.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3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 2, 3, 4, 4를 넣었을 때 이 4가 나오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 먼저 해보고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개 다. 첫 번째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 게 좀 쉬운데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모르면 못 풀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 얘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문법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n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리스트에 넣어서 하나 글자를 쪼개고 싶어요. 쪼개고 싶으면 리라고 하는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 함수로 감싸버리면 됩니다. 이 n을 감싸버리면 되는데 이때 이 n이 정수 그러니까 int일 때는 안 돼요. 실행을 해볼게요. 인트일 때는 이렇게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n을 str 문자의 형태로 바꾸었을 때만 이렇게 리스트 함수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실행을 했을 때 에러가 안 나요. 안 나고 어떤 결과가 생기냐? 리스트를 찍어보면 자, 이 리스트에 얘가 먼저 문자가 되어서 그 한 글자씩 다 쪼개져서 이렇게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한 글자씩 다 쪼개져서 리스트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1의 자리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1의 자리죠. 그때는 이 리스트에 있는 0번 칸, 1번 칸, 2번 칸, 3번 칸의 애를 빼면 돼요. 3번 칸의 애. 1의 자리는 1의 자리가 들어있는 장소는 리스트의 3번 칸입니다. 10의 자리. 10의 자리고 10의 자리가 근데 여기서 숫자로 들어올 때는 얼마로 들어와요? 2로 들어오죠. 2.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을 때는 어떻게? 0, 1, 2. 2번에 있는 숫자를 빼내면 그게 10의 자리가 됩니다. 역순인 거 지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역순인 거. 내가 1의 자리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칸을 빼는 게 아닙니다. 1의 자리는 맨 꼬리에 가 있기 때문에 제일 꼴찌인 3번 칸. 이게 숫자가 점점 증가할수록 얘가 앞 칸으로 하나씩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00의 자리를 했을 때 어떻게? 얘는 0번 칸에 오게 되는 거죠. 이걸 1, 2, 3, 4죠? 4. 0번 칸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잘 보고 잘 보시고 한번 여기에서 블라블라블라 이 가운데 부분을 채워 넣어 보세요.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혹시나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나 하나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기초 문법 강의를 먼저 보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마치 제가 외계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자, 요거는 한번 바쁘신 분이 있을까요? 지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만들죠. 여기서 했던 것처럼 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리스트 함수에다가 str로 감싼 이 숫자 n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오, 코드 완성하셨네요. 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이게 지금은 4자리예요. 최대 이제 4자리수인데 4자리수. 만약에 얘가 랜덤 값이라고 하면은
5자리 수일 수도 있고요. 10자리 수일 수도 있고, 뭐, 3자리 수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LEN이라고 해서 얘가 이 리스트에 몇 개가 담겨 있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았을 때 내가 얘가 몇 자리 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린트를 할 때, 자, 리스트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번호를 프린트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len으로 해서 리라고 한다면 전체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개수. 그러면 여기서는 4개죠. 네. 4죠. 여기에서 내가 찾고 싶은 자리값에 들어왔던 A라고 하는 거를 빼면은 남은 인덱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찾고 싶었던 이 번호의 인덱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제가 1의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1을 넣으면 0이 나오고요. 한 번 더. 10의 자리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100의 자리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1이 나오고, 마지막 4 해서 1000의 자리를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4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 부분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죠? 복잡하지 않아서 요 문자와 리스트를 같이 활용을 했을 때, 이 특성을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수학적인 그런 계산 없이 편하게 자리수를 찾을 수 있는 코드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러면 얘보다 조금 어려운 단계에 이 10의 제곱수, 자리수, 실제로 그 숫자를 다뤄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채팅창에는 풀어서 완성한 코드가 올라와 있죠. 좋아요, 좋아요. 요거 첫 번째 거 못 푸셨던 분들도 한번 코드를 보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을 해드렸던 숫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건 제가 뭐를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진짜 완전 수학이라 가지고 코딩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이 몰라서 방금처럼 제가 문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문법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 게 전혀 없고, 진짜 오로지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배웠던 그 수학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 입력 AB에서 하는 것도 다 만들어 주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막 미션을 이렇게 따로 내지 않아도 다 푸신 분들은 계속 이 본인만의 뭔가 미션을 추가를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봅니다.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가 실력이 느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좀 답답해요. 근데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약간 외워서 그러는 것도 생기고 이게 뭔가 기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상 다 쪼개보면은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문제가 뭐 이만큼 어렵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막 이만큼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보면은 여기는 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 여기는 요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기초에서 배우는 알고리즘들이 부분 묶여가지고 섞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 전체만 놓고 계속 고민을 하면은 막막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 분들일수록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뭔가 요렇게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내 걸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만나도 이거는 포문을 사용해서 먼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어떤 알고리즘을 넣으면 되겠다 하고 문제를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길러집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알고리즘 공부가 재미있어져요. 근데 그전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머리가 아프고 하기 싫고 그런데 그때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뚫으셔서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얘는 아마 이 코드가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 숫자 자체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A라고 하는 거, 숫자를 입력해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4130 이렇게 넣으면은 아까처럼 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자리수를 구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1이다 라고 하면은 맨 끝에 1위 자리를 구하는 거고 10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구하는 거 아니죠. 요거다. 1 넣으면 10의 자리. 제가 이거 숫자를 0부터 적었네요. 0부터 적어서 1의 자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0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1, 100의 자리를 구하고 싶을 때는 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랑 숫자가 1씩 차이가 나죠. 근데 요거는 요 밑에 식을 제가 좀 더 간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밑에서 맞춰 나가면 돼요. 자, 맞춰 나가면 되고 여기에서 봤을 때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숫자에서 1만 남기고 싶다라고 해볼게요. 1만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먼저 나누기해서 이 앞부분을 날릴 거예요. 앞부분을 날리기 위해서 내가 A라고 하는 숫자 들어왔으면 A가 얘죠? A가 얘죠? 이 숫자에서 나누기 했을 때에 나머지만 구하는데 어떤 거를 나머지를 구하냐? 자, 10에서 제곱을 하는데 몇 번 제곱을 하냐? 내가 여기서 넣었던 숫자 플러스 1을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금 얘를 찾기 위해 숫자를 넣었다면은 0, 1, 2, 2를 넣었겠죠. 2를 넣었을 때 얘가 플러스 1이니까 3만큼 10에다가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예요? 10에서 제제곱을 하면은 얘가 100을 기준으로, 1000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1000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남냐? 이 꼬리 부분이 남습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기준이 되는 자리수에서 앞에 그 어떤 숫자가 있든 다 없어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자리수가 첫 번째가 되도록 이렇게 숫자가 남아버리게 됩니다. 걔를 원하는 게 지금 요 식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0부터 시작을 안 하고 1, 2, 3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1을 안 붙여도 되겠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이제 앞에 거를 날렸으니까 뒤에 걸 날릴 차례예요. 뒤에 걸 날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는 빼기 1을 하나 해줄게요. 제가 숫자 고쳤으니까. 이 남은 B에서 그럼 130이죠? 남은 B에서 아까처럼 10의 제곱을 해서 뒤에 걸 날리는데 이번에는 앞에 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목만 취합니다. 목. 그래서 아까보다는 한 개 공을 덜 붙여서 아까는 이렇게였는데 이번에는 목만 구합니다. 어떻게? 요렇게 해서 목만 구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은 뒤에 붙어있는 그 작은 자리수들은 다 잘라지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몫인 제일 앞에 있는 숫자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내가 어떤 숫자의 자리수를 딱 찾아내기 위해서는
요런 식이 필요합니다. 크게 이제 두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숫자가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아무리 길어도 내가 여기 걸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해서 이만큼을 날리고 얘를 맨 앞자리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거를 날리기 위해서 목만 남기게끔 나머지를 10의 제곱수를 취해서 이렇게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나중에 한번 꼭 다시 천천히 다시 되돌아보면서 풀어보세요. 제가 4, 1, 3,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뭐 찾아볼까요? 10의 자리 찾아볼까요? 얘가 3이 나오도록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10의 자리인 3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한 건데 아까 전에 채팅에서도 되게 일찍 문제를 풀어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6번까지 끝을 낸 거예요. 6번까지 끝을 낸 거고 등차수열, 등비수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것도 약간 수학이긴 한데 등차수열부터 할게요. 등차수열은 차가 앞뒤에 있는 숫자의 차가 똑같다 해서 등차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2에서 3을 더합니다. 그러면 5가 되죠. 여기서 또 3을 더하면 8이 되고 또 3을 더하면 11이 되고 또 3을 더하면 14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수열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수열은 서로 붙어있는 항에서 얘에서 얘 뺐을 때 차이가 3 여기서 얘 뺐을 때도 차이가 3 이렇게 두 항의 차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등차수열이 되는 거고요. 등비수열 여기는 이제 그 곱해지는 값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라서 똑같이 2로 시작을 한다. 그리고 3을 곱하면 2 곱하기 3, 2, 3, 6이죠. 여기다가도 또 3을 곱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3을 곱하는 식으로 점점점 나아가서 두 개의 항에 그 비례한다 할 때 그 비가 3대1, 3대1, 3대1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수학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코딩으로 만들어 볼까 하는 건데요. 자, 이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을 만들 때는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항의 값. 첫 번째 값. 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차의 값이겠죠? 차의 값. 여기서 3 이렇게 얼마씩 증가하는가 그 값과 그 다음에 몇 번째 항인가요? 라고 하는 순서가 있으면은 그 값이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24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숫자는 2로 시작하고요. 차의 값은 3이었어요. 그리고 몇 번째 항이냐? 1, 2, 3, 4, 5 다섯 번째 항이다. 이 세 개의 값만 들어갔을 때 14라는 값을 딱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비수열도 앞에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B의 값 요거 두 개와 몇 번째 항이냐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뭐 6이다, 18이다, 딱딱딱딱 그 숫자가 하나로 딱 결정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풀 거냐? 세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등차부터 먼저 할게요. 등차에서 얘는 A라고 할게요. 변수 이름을 A. 자, 얘는 D라고 할게요. 자, 얘는 N이라고 할게요. A와 D와 N 세 개를 다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그 항의 수열의 값은 N항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거예요. 요 문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 문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차의 값은 2다.
이다라고 하고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이 5, 2, 3 얘가 입력이 됐을 때 그러면 5에서부터 5, 7, 9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할 거니까 세 번째 항은 9입니다 하고 얘가 9를 딱 출력을 해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는 입력은 다 따로 받으셔도 되고 한꺼번에 받으셔도 되는데 따로 받는 게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할 때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A는 int input 해서 A 따로 A 값 입력받고 그 다음에 D 값 따로 입력받고 B, D N 값도 이렇게 입력받아요. 이렇게 입력받아서 블라블라블라 중간에 블라블라블라 코드 들어가겠죠? 그리고 프린트 물음표 했을 때 얘가 다 정답이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폼을 사용.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수학에서 이 등차수열 계산할 때 쓰이는 수식이 있거든요. 뭐 A 플러스 뭐 DR 뭐 저거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냥 수식 딱 한번 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쓰지 말고 포문을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포문 연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을 사용하면은 한 줄로 코드가 끝나요. 여기 안에다가 이 중간 과정 필요 없이 여기 안에다가 블라블라블라 식 적으면 끝나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중간에 포문을 사용해서 하는 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예제 중에서 앞에 있는 예제 중에서 일식 증가하기 얘랑 좀 비슷해요. 얘랑 좀 비슷해요. 일식 증가하기에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뭐 3식 증가를 하거나 뭐 4식 증가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값이 조금 바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요거는 7시 딱 되면은 코드 같이 풀어볼게요. 은근히 코딩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 딱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아니더라도 수열을 활용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이런 문제풀이 사이트에 가보면. 그래서 두 개의 기본 수열 정도를 알고 그 원리를 알고 계시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도 그 응용을 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위에 걸 풀다가 시간이 많이 남는다 하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예제를 몇 개 뽑았어요. 몇 개 뽑아서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얘는 이 코드업 사이트에 가서 뭐 여기 있는 이게 앞에 있는 요 네 자리가 문제 번호거든요. 문제 번호를 검색을 하면은 어디 갔죠? 음 문제집. 이게 전에랑 저게 바뀌어가지고, 거기 가서 문제 아이디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풀어보셔도 좋아요. 옛날에 제가 이 사이트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 사이트 사용 안 하고, 구름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이디 임서. 여기. 요 구름에 가도 레벨에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포문을 사용을 합니다. for i in 해서 랭에
몇 번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값,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값이랑 똑같죠. 얘는 굳이 연산을 안 해도 그 자체로 그냥 자기가 그대로 나가면 돼요, 값이. 그리고 두 번째 값이라고 해서 2라고 하는 숫자가 n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서부터 첫 번째 값에서부터 한 번 더하면 두 번째 값이 되기 때문에 더하는 그 연산 자체를 한 번만 하게 됩니다. 두 번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은 즉 내가 포문을 돌리는데 여기에서 n이 들어오면은 n번을 돌리는 게 아니라 n-한 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그려서 생각해 보면 되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항이 있을 때 1번 항은 그냥 나가면 되고 2번 항은 한 번 계산해서 나가면 되고 3번 항은 한 번, 두 번 계산해서 나가는 거니까 실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이거는 n-1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내가 a 값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원래 있던 a에다가 점점 얼마가 더해지나요? 이 차의 값인 공차? 저걸 공차라고 하던가요? 그 수학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얘가 한 번씩 더해집니다. 그러면 포문이 한 번 돌면은 한 번 더해지고 두 번 돌면은 두 번 더해지고 하면서 아까 전에 봤던 그 수열처럼 가씩 점점 증가를 하면서 생기겠죠. 그래서 포문을 이렇게 작성하면은 마지막에 출력을 할 때는 자, A 값을 출력을 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요거 두 개는 다시 추적 처리를 하고 자, 요거 요대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실행을 했을 때 제가 얘가 얼마였죠? 5에서 시작하는 거였냐? 5에서 시작을 해서 2씩 증가를 하고 세 번째 걸 찾으면은 숫자가 9가 나온다 라고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번에는 응용을 합니다. 응용을 해서 등비수열을 만들어 보세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그거를 r로 변수값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열의 n번째 항을 찾는 걸로 바꿔봅니다. 자, 이거 바꾸는 건 이제 건이죠. 여기서는 아주 쉽죠. 빠르게 한번 바꿔보세요. 정답은 얘는 지금 여기를 곱하기로만 바꾸면 되죠. 곱하기로만 바꾸고 여기가 이제 r이라고 하는 거 곱하는 숫자로 바뀌게 되면은 얘는 아주 간단하게 등차 수열만 이해를 했다면 등비 수열은 아주 간단하게 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해볼까요? 2로 시작을 해서 30 곱해요. 그리고 세 번을 가면은 18이다. 이렇게 정답이 잘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커리에는 없는데 제가 공지에는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별짓기인데요. 별짓기.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조금 더 우리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최대값, 최소값, 정렬 이거를 배울 거고 지금은 여기에서 별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짓기. 만약에 우리가 n을 입력을 했을 때 그 n이 5라고 한다면 별이 5줄이 만들어질 건데요.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또 1, 2, 3, 4, 별 하나 1, 2, 3, 별별 1, 2, 별별별 1, 별별별별 별별별별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뭐 있죠?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자, 요렇게 별이 찍힐 수도 있죠. 삼각형 다 다르죠? 다 차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요렇게 총 4가지 모양의 삼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른쪽, 아니죠. 왼쪽에 이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왼쪽 직각 삼각형, 오른쪽 직각 삼각형, 거꾸로인데 왼쪽 직각 삼각형. 발음이 안 돼. 거꾸로인데 왼쪽 직각 삼각형, 거꾸로인데 오른쪽 직각 삼각형. 자, 요 4개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 제가 얘만 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밑에 3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 자, n을 입력받습니다. int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별을 이렇게 찍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문자랑 숫자가 곱하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문에서 i, in, 랭이라고 하는 이 i 값의 범위를 1에서부터 n 플러스 1로 만들면 얘가 1에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프린트 할 때 프린트 별을 찍긴 찍는데 어떻게 이거를 곱하기 몇 개를 찍을 것인가. 한번 한 줄 포문이 반복이 될 때 i 개만큼 찍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i가 처음에 1이죠? 그러니까 별이 한 줄이 찍혀요. 한 개가 찍혀요. 한 번 더 작성을 하게 되면은 i가 2가 되니까 별이 2개가 찍혀요. 그리고 이 프린트에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가 되어 있는 얘네는 한 줄로 가로로 찍히지만 한번 실행을 하고 나서 새롭게 할 때는 다 줄바꿈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요렇게만 적어도 실행을 하면은 5를 넣었을 때 자, 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 원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나머지 삼각형 찍는 것도 만들어 보세요. 요 미션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션이 되겠네요. 만들어 보세요. 특히 요 2번과 4번은 별 찍기 전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풀고 싶으면 얘 다음에 2번 풀지 말고 요거 얘를 앞에 공백이 없는 거 이게 좀 더 쉽거든요. 얘를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얘를 풀면은 얘도 풀어보고 얘도 풀어보고 하나씩 잘 풀어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씩 기다리면서 하나씩 또 하나 또 같이 보고 또 조금 기다리는 시간 조금 드리고 또 하나 보고 이렇게 할게요. 얘 먼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거. 얘는 제가 요거를 복사를 하고 여기서 주석을 좀 처리해 놓고 이따 같이 한번 틀어보기 위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보세요. 별이 5, 4, 3, 2, 1의 개수를 지켜요. 그러면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 자체를 5, 4, 3, 2, 1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n에서 시작을 하죠. 5가 들어왔을 때 5가 n이니까 n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5, 4, 3, 2, 1. 1까지 내려가려고 하면은 0까지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1씩 내려간다 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은 5 넣었을 때 별이 5, 4, 3, 1 이렇게 찍힙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이 있고 또는
잠깐만요. 여기에서 다시 제가 요 범위를 가지고 올게요. 이 범위를 가지고 와서 이 i 값이 1, 2, 3, 4, 5인 상태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얘에다가 수식을 걸어서 바꿔줘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5, 4, 3, 2, 1이에요. 5, 4, 3, 2, 1. 근데 i로 가지고 있는 거는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나는 n이라고 하는 5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에서 빼기 그 다음에 i 더하기 1을 하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돼요? 얘가 5죠. 5 빼기 1을 하면은 4이고 거기서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결국 5가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도 5에서 2를 뺐어요. 그러면은 3이 되죠. 거기서 플러스 1을 했으니까 결국 4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수식을 써서 이 숫자를 반전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요 방법도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이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그 두 개가 응용이 돼서 중간에 공백을 찍고 별을 찍고 하는 활동을 해야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얘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하면은 여기에서 별을 찍기 전에 프린트 공백을 찍어요. 공백 곱하기 몇 개 이렇게 이제 수식이 들어가겠죠. 몇 개의 공백을 찍는데 얘랑 얘랑은 서로 한 줄로 이어 붙여줘야 돼요. 공백을 뭐 2개 찍고 그 옆에 이 3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프린트에는 줄바꿈을 없애는 end는 땡땡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얘를 바꾸든 해서 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뭐 기본 틀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얘를 잡아고치든 얘를 잡아고치든 여러 개를 여러분이 맞게끔 응용을 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하고 시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뭐 개수 파악만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는 문제겠죠. 한번 볼까요? 이 친구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저는 요거 그대로 갈게요. 1에서부터 5까지 만들어주는 이 범위를 그대로 i 값으로 가지고 가되 그러면 여기는 건드릴 게 없어요. 왜? 별은 1, 2, 3, 4, 5 그대로 얘랑 똑같이 개수 맞춰서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건드릴 게 없고 여기 공백이 필요한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은 5가 아니죠. 여기서 4, 3, 2, 1, 0개예요. 여기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래서 얘는 4, 3, 2, 1, 0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딱 봐도 식이 떠오르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n이라고 하는 거 숫자 5에서 빼기 여기에서 결정된 i 값들을 빼주면 5 빼기 1 하면은 4, 5 빼기 2 하면은 3, 5 빼기 3 하면은 1. 이렇게 해서 범위가 맞춰지죠.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5를 했을 때 이번에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미션. 마지막 미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꾸로이지만 오른쪽에 직각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이때 별의 개수와 공백의 개수 이런 식으로 파악을 잘 해보셔서 수정, 수정, 수정 한 다음에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미션. 얘도 자, 여기서 한번 바로 고쳐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일단은 별의 개수부터 파악을 해보자면 별의 개수는 5, 4, 3, 2, 1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자체를 5, 4, 3, 2, 1이 되게 만들고 얘를 수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n, 0, 마이너스 1 해서 슉 이 범위 자체를 5, 4, 3, 2, 1 이렇게 만들었어요. 5, 4, 3, 2, 1. 그러면 얘는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 없고 자 공백이 몇 개 필요한지 보니까 이번에는 얘랑 조금 이제 반대로 0, 1, 2, 3, 4 이렇게 개수가 필요하죠. 여기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0, 1개, 2개, 3개, 4개 0, 1, 2, 3, 4가 필요한데 자 지금 요 공식 있죠. 요 공식. 요 공식을 안 건드려도 이미 내가 여기에서 값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자, 5 빼기 i 여기가 지금 n이 오죠? 5 빼기 5 하면은 0이 되죠. 5 빼기 4 하면 자동으로 1이 되죠. 5 빼기 3 하면 2가 되니까 내가 여기를 고쳤다면 여기 값을 고쳤다면은 여기는 물론이고 여기까지 딱히 수식을 변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값이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5 이렇게 넣었을 때 우리가 원했던 이 거꾸로 된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게 파이썬에서는 요 기능 덕분에 곱하기 별을 몇 개 찍는다 하는 기능 덕분에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문자 곱하기 숫자 해서 그만큼 찍는 그 문법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별을 5개 찍기 위해서는 이 별을 하나 찍는 얘를 다시 포문으로 얘가 없다 치고 그냥 별만 찍는 이거를 포문을 써서 5번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C 언어에서 풀게 되잖아요. C 언어에서 풀게 되면은 포가 하나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큰 틀에 보면은 포가 있고요. 그 안에 공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백을 찍는 포가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중첩으로.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중첩은 아니고 얘를 찍고 나서 별을 찍는 거기 때문에 별을 찍는 포가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돼 있어가지고 우리 파이썬에서 문제 푸는 형식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풀어야 한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C 언어든 뭐 자바든 파이썬이든 굉장히 많이 하는 예제가 별짓기 예제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간이 좀 남았어요.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던 문제들 중에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여기에서 한번 풀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했던 거예요.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위에 설명하면서 쭉쭉쭉쭉 했던 거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소속 판별도 했어요. 소속 판별도 했는 거고 여기 1081 여기서 문제를 보러 가겠습니다. 호잇. 뒤로 가서
이 문제가 이 문제였네요. 얘를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주사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1에서부터 n까지 적혀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1에서부터 n까지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주사위가 1에서 6 이 주사위가 아닌 거죠. 어떤 거는 1에서부터 5, 어떤 거는 뭐 1에서부터 10 이렇게 종류가 다른 주사위가 있을 때 얘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출력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2, 1, 2라고 되어 있는 주사위가 있고 1, 2, 3 중에 나올 수 있는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가 이제 1이 나왔죠. 그리고 얘도 1이 나왔어요. 얘가 1이 나왔는데 얘는 2가 나오고 얘가 1이 나왔는데 얘가 3이 나오고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봤을 때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예시입니다. 자, 얘를 제가 기본형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응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형은 저는 이렇게 할게요. 1에서부터 6까지의 주사위가 두 개 있다고 치고 범위를 1에서 6으로 똑같이 두 개 있다고 치고 얘를 다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for I in lane 해서 포문을 중첩시켜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다 빼낼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하나 적고 그 안에 중첩해서 포문을 하나 더 적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I를 첫 번째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이라고 결정을 하고 J는 두 번째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이라고 결정을 하면은 저는 전부 다 1에서부터 6이기 때문에 1,7 여기도 1,7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하고 프린트 I, J를 적으면 자 처음에 I가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 I가 1일 때 얘가 한 바퀴 다 돌게 돼요. 얘가 한 바퀴 다 돌게 되면은 1, 그렇죠? 1, 얘도 지금 1, 2, 3, 4, 5, 6이 한 바퀴를 다 돌아가니까 1, 1, 1, 2, 1, 3, 1, 4, 1, 5, 1,6까지 나오게 되고 출력이 다 되게 되고 그러면 이게 한 번이 끝났기 때문에 큰 포, 바깥에 있는 포가 I 값을 1 증가시켜서 이번에는 I 값이 2가 됩니다. 그 상황에서 얘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1, 2,2 해서 2,6까지 나오게 되고 얘가 다 돌면은 이게 6,6까지 찍히게 되니까 요렇게 이 두 개의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요거를 요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응용을 해서 얘는 두 개를 입력받는 거죠. 숫자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입력받는 거 이렇게 한 줄에 입력 받으셔도 되고 나는 이거 아직 이렇게 입력받는 거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A는 블라블라블라 N이죠. N 얼마 뭐 M 얼마 해서 여기 위에서 각각 인풋으로 입력 받아도 됩니다. N은 int input, M은 int input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조금만 고치면 되죠. 얘를 int input으로 다 입력을 받고 n과 n 이렇게 입력을 받고 여기에서 얘의 범위만 첫 번째 주사위 범위를 얘의 범위로 맞춰주면 되니까 n이 아니고 n 플러스 1까지 맞춰줘야 되죠. 여기는
m에서 m 플러스 1까지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요거 여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2랑 3을 넣어볼게요. 2와 3을 넣었을 때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마 여기 문제 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텐데 문제명 주사위 요거죠. 두 주사위의 합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이어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주사위가 1에서부터 6까지 있는 주사위예요. 그거를 두 개를 던졌는데 자, 합이 K가 되는 거를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없앨게요. 얘는 다시 없애고 1에서부터 7 하는 요 1에서부터 6까지 주사위가 두 개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K를 입력받습니다. K는 인트 인풋. K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 두 개, 뭐 얘가 만약에 2가 나오고 얘가 눈이 3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더했을 때 값이 5죠. 그 더한 값이 K가 되는 것만 프린트를 하게끔 만들어 보세요. 요게 진짜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5를 넣으면 1, 4, 2, 3, 3, 2, 4,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밑에 부분을 조금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세요. 자, 요거는 입부분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 되겠죠. 요렇게 i와 j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 if 만약에 두 개의 눈의 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즉 i와 j가 더해지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누구랑 똑같다면 내가 여기서 입력받은 k랑 똑같다면 이때만 출력하는 거니까 프린트를 여기서 이 if는 안쪽에 적어주고 이때 i, j, i와 j의 쌍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완성이죠. 실행을 했을 때 문제에서처럼 5를 넣어볼게요. 5를 넣으면 1, 4, 2, 3, 3, 2, 4, 1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틀차 알고리즘 수업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내일은 여기에서 뭐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정말 쉬웠죠. 어제는 와 너무 쉽다 하고 오늘은 조금 그래도 수학적인 게 이제 섞여서 조금 어렵네 또는 조금 뭐 할만하네 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일은 또 한 단계 빵 뛰어가지고 조금 복잡한 오늘 했던 것보다 또 한 단계 더 복잡한 코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다라고 한다면 조금 미리 그 제가 알려드린 동영상 강의 부분을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오늘 했던 거라도 좀 천천히 잘 보고 앞에 거를 이해를 다 하고 오시면 내일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회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